더 심해져가지고 막 흉터 생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아프고 그리고 빨갛기만 한 여드름,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런 여드름은 가장 악질이에요. 환자분들은 막 여드름을 관리를 받고 싶어 해요. 막 짜고 싶어요. 여드름이 있고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가세요 하는 경우도 제가 또 많거든요.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볼록해요. 네. 그러면은 면봉을 이용을 해서 여기 위에를 이렇게 짜주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여드름이죠? 네. 제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아, 영어로 된 거. 제가 영어 책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한 파트가 여드름. 유일하게 공부를 했어요. 오늘 여드름 뭐가 궁금하세요? 여드름 하면 다들 고민하는 여드름 났을 때 이거 짜야 돼? 말아야 돼? 사실 그 책이 없잖아. 뭐 짜야 돼? 말아야 돼? 그거 내가 어떻게 알지? 책이 없는데. 그치만 원장님, 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원장님이 기준과 노하우는 있죠? 아 그럼요. 임상 경험을 쌓다 보면은 네. 알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네. 오늘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정말 오늘 한번 쉽게 가봅시다. 렛츠고! 환자분들 여드름 관리하는 거 답답함이나 아쉬움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나요? 혼자서 하다가 망쳐서 오는 경우가 제일 아쉽죠. 더 심해져가지고 막 흉터 생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원장님 눈에 딱 보면 보여요? 그럼요. 환자분들은 막 여드름을 관리를 받고 싶어 해요. 막 짜고 싶어요. 여드름이 있고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가세요 하는 경우도 제가 또 많거든요. 짤 게 없어요.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런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냥 다 짜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가면 좋겠네요. 가장 크게 분류를 하면은 염증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야 돼요. 염증의 유무. 근데 이제 염증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염증은 세균하고 병원균하고 여드름균하고 백혈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데 보통 이제 병원을 가면 염증이 크네요. 그러면은 그 싸움이 굉장히 큰 패싸움으로 이렇게 됐다. 싸움이 크게 났네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났다. 되구나. 염증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딱 신경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백혈구랑 이제 균이랑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염증이 있냐 그리고 염증이 없냐를 구분을 하면 되는데 피지라고 하는 우리 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잘 보일 때는 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염증이 있을 때는 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만졌을 때 좀 아픈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졌을 때 아픈 거. 일반적으로 열 나면 아프죠. 머리가 막 열이 나고 하면 아프죠.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요, 얘네들이 막 싸우잖아. 열이 막 생겨요. 사실 여드름 쪽에 이렇게 손을 탁 대보면 열이 나고 있어. 이건 좀 아픈 거. 그냥 아플 때는 염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색깔이 빨갛다, 그건 염증이 있다. 근데 색깔이 살색이다, 그럼 얘네들이 딱 신경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제가 최근에 코에 뾰루지 같은 게 났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빨갛고 근처만 눌러도 아프더라고. 그때는 네.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네.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짜려면은 짜는 뭔가의 물질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물질들이 보이면은 짜면 돼요. 염증이 있건 없건 뭔가 내가 좀 짜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 그게 잘 보여. 그럼 짜면 돼요. 염증이 없는데 피지가 잘 보여요. 내가 진짜 좀 자신이 있어 하면은 짜면 돼요.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위생 바늘이 팔아요. 네. 일회용으로 된 거. 네. 구멍을 팍 내가지고 빡 짜주면 돼요. 면봉으로. 자, 염증이 있어. 막 만지면 좀 아파. 근데 뭔가 좀 노랗게 고름 같은 게 잘 보여. 네. 그러면은 구멍을 팍 내가지고 팍 짜주면 돼요. 근데 빨갛기만 해. 그럼 짜면 안 되겠죠. 염증은 없어. 근데 약간 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약간 불구스름한 것 같은데 뭐 아프지도 않고, 근데 짧게 보이지가 않아. 그럼 못 짜겠죠. 결론은 짧게 보이면은 짜라. 짧게 보이지가 않는데 염증만 있을 때는 함부로 이거를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더 염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얘네 둘이가 이제 싸우는 거야. 네. 막 싸워.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 말려야지. 말려. 뭐 싸움을 붙이려? 이런 거 하면은 야, 니네 싸우지 마. 그러면 얘네들이 감정이 격해져 있잖아. 싸움이 더 커져.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건들면 안 돼. 이해가 되나요? 그럼 더 커지거든, 염증이. 괜히 건드렸다가 더 커져. 근데 얘네들이 막 싸우다가 지쳤어. 좀 소강 상태가 됐어. 그러면 노란 고름이 보여요. 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구나. 소강 상태예요. 얘네들이 액티브하게 싸우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때는 팍 짜주면 얘네들 싸우는 애들까지도 다 배출이 돼요. 염증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한창 얘네들이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그냥 내비둬라. 혹은 이것들을 강제로 진압할 수 있는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싹 소강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억지로 잘려다가 더 커진다, 더 망한다.
일단 한창 싸울 때는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고 네. 걔네들이 소강 상태일 때는 네. 이제 고름 같은 게 피지 같은 게 보일 테니까 네. 그때 올바른 방법으로 짜라. 네. 그리고 염증이 없을 때는 짧게 명확하게 보이면은 짜라. 내가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안 짜는 건 안 짜야 되고 짜는 것도 왜 짜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일단 짜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빨리 회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병변이 더 커지지 않고 흉터를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짜는 거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짜면 좋은 건지. 여드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보면은 피지가 있어요. 피지를 주변으로 에워싸가지고 세균하고 백혈구랑 막 싸우는 거예요. 야, 피지 내꺼 그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막 지네들이 싸우고 있어.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백혈구랑 세균을 다 빼낼 수가 없어요. 얘네들만 딱 골라가지고 빼낼 수가 없죠. 원래 그것들이 없어져야 정상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 얘네들이 피지가 내꺼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배출되면은 얘네들이 같이 빨려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면 짤 수 있는 거, 피지라고 하는 녀석이 잘 배출만 되면 여드름은 굉장히 잘 짠 거다. 여드름 관련된 문제점들도 사라진다? 그렇죠. 근원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압출을 굉장히 잘한 거다. 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드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 피지 구멍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잘 소독된 일회용 우리 주사 침을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그 피지 구멍에다가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겠죠. 그러면은 피지까지 충분히 바늘이 툭 들어가야지 피지까지 구멍이 통로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구멍을 이까지 내주는 거예요. 네. 약간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 통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볼록해요. 네. 그러면은 면봉을 이용을 해서 여기 위에를 이렇게 짜주는 게 아니라 피부 좀 깊이 겉에만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네. 면봉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피지가 뿅 하고 잘 뿅. 나와요. 제가 사실 저는 잘 못 짜거든요. 제가 잘 못 짜갖고 집에서 막 이렇게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다음날 저희 선생님한테 가서 짜거든요. 원장님 제발 집에서 좀 짜지 말라고 하셨죠? 하면서 맨날 혼내 저를. 이것도 확실히 손재주가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왜냐면 뭔가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배출시킬 통로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한 방에 깔끔하게 팍 이렇게 짜주는 게 중요한데, 저도 이제 혼자서 맨날 짜다가 색소심착 좀 남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짜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색소심착이나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드름 잘못 짜가지고 막 자국 남고 더 문제가 된 케이스들 많이 본다는데 어떻게 한 게 좀 잘못된 케이스예요? 여드름이 있어요. 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짜려고 했어. 근데 이게 물리적인 압박만 팍 준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리적 자극을 더 받은 거죠. 근데 이 염증이라고 하는 녀석은 건들면 건들수록 더 커져요.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여드름이 있는데 계속 손으로 만지는 거야. 그럼 더 커져. 왜냐면은 손에 얼마나 균이 많아요. 문질러 주면서 균들을 더 옮겨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염증이 더 커졌으니까 균이 더 많아졌으니까 백혈구들도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집단 싸움이 되는 거죠. 싸움이 커지는구나.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흉터가 남을 수가 있다. 염증이 커지게 되면은 피부가 녹거든요. 안에서 전쟁이 나면은 땅들도 황폐화되고 미사일도 쏘고 막 하다 보면은 땅이 확 꺼지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싸움이 커질수록 그 주변이 폐허가 돼 버리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큰 여드름 같은 경우는 흉터를 남깁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염증의 원인인 피지를 쏙 빼주면 병원균과 그리고 여드름균이 같이 배출이 되면서 상처가 좀 빨리 아물 수 있겠죠. 여드름을 짜고 났을 때 후처리도 좀 궁금해요. 뭐 거기다 밴드를 붙이는 분들 계시고 뭐 후시딘이나 아니면 연고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원장님 어떤 거 추천들 해주세요? 약 발라야죠. 어떤 약? 향생제. 항생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크레오신티, 그 물파스처럼 생긴 거 있어요. 네. 그거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S로반 연고,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있죠? 그런 연고 바르셔도 되는데, 단 S로반 연고가 은근히 알러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 피부가 S로반 연고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크레오신티 이런 거 바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뭐 전문 의약품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처방이 있어야 돼요. 처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적합하게 또 처방을 해주시겠네요. 네. 그런 전문 의약품 말고 집에서 내가 짰어. 그런 분들은 어떤 거 바르면 좋을까요? 뭐 후시딘 발라도 돼요. 그 패치는요? 패치가 은근히 또 붙이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를 해요. 그거 좀 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드름이 있어가지고 가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패치 자체가 숨이 안 쉬어져. 요즘에는 광고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 산소 투과도가 좋고. 근데 아무리 투과도가 좋아도 오픈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여드름균은요 산소를 굉장히 싫어해요. 혐기성 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
연고를 바르고 조금 오픈해놔야지 네. 환기가 잘 돼야지 얘네들이 빨리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패치를 하면은 산소가 안 통하겠죠. 오히려 신나서 오 예스! 그럼요. 하는구나. 방어막, 쟤네들 입장에서는 방어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오히려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패치를 가급적이면 붙이지 말고 항생제만 발라주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많다.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병원 갈래 했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 놔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아프고 그리고 빨갛기만 한 여드름, 그거는 이제 주사를 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여드름은 가장 악질이에요. 얘네들이 균하고 백혈구하고 크게 집단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여드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미리 진정시키는 거죠. 그럼 미리 좀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흉터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네요. 그건 또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여드름 걱정 없는데? 이렇게만 관리해줘도 정말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럼요. 왜냐면은 여드름이 일단 나면은 이걸 빨리 없애고 싶다잖아요. 이거를 빨리 배출시켜가지고 좀 회복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빨리 주사를 맞아서 회복을 시킬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정해진 루트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해결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빡빡빡 해버리면은 피부가 회복이 되는데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럼 사실 여드름 자국, 뭐 곰보 자국 이런 걸로 고민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꿀팁이네요. 네. 여드름은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병변이잖아요. 근데 이런 여드름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짜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잘 짤 수 있도록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좀 잘 소독된 그런 바늘이나 그리고 면봉을 이용을 해서 여드름들을 압출을 하시되, 하지만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염증으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런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빠르게 여드름에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이런 여드름들은 짜도 된다, 그리고 이런 여드름들은 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드름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드름 막 진짜 이거 해결 못할 문제처럼 고민받는 분들 진짜 많은데 여드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럼요. 여드름은 굉장히 난치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홈케어 잘 해주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여드름들은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드름에 대해서 고민이다, 야 이거 짜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친구가 있으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